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8시 항상 찾아뵙는 메디텔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난치병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많은 분들의 궁금사입니다. 부정맥에 대해서 짚어드릴까 합니다. 근데 오늘 모신 분은 보시다시피 아주 영파워, 떠오르는 샛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건국대병원 심혈관내과의 권창희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떨리진 않으세요? 좀 떨립니다. 어. 또 긴장 풀리겠죠. 뭐. 예, 즐겁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죄송하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쑥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캐주얼이네. 제가 예, 제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요 바로 직전에 뭐 음주 측정 관련한 뭐 급하게 찍는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집에 가서 옷을 못 갈아입고 왔습니다. 너그럽게 좀 양해를 네.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뭐 불규칙한 분들 있잖아요. 부정맥. 의외로 흔합니다. 그분들께 오늘은 정말 도움되는 시간입니다. 비욘드에서 아마 처음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의사 송태호 선생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홍에스터님, 네, 리자네님, 금분씨님, 딸기80님, 인솜니아, 네, 저분은 의학도인가 봅니다. 보이죠? 네. 인솜니아 네. 02,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핸섬한 우리 권창희 교수님 자기소개 좀 들어볼까요? 나는 이런 의사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에서 부정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권창이라고 합니다. 내과 전문이 따고 그리고 이제 심장혈관내과를 다 수련을 마치고 좀 더 깊숙이 심장혈관 질환 중에 부정맥을 이제 또 세부 전공으로 하였고 이제 2015년부터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면 이제 4년 되신 네, 거네요. 독립한 지 4년 네. 됐어요. 이렇게 주니어 스텝이시네요. 네. 네. 그냥 뭐 파릇파릇해요, 선생님. 실제 학번은 어떻게 되세요? 96학번입니다. 96학번이구나. 제가 8호니까 그러면 몇 살 차이지? 많은 차이는 아니네요. 네. 그렇구나. 네, 어쨌거나 뭐 영파워십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할 게 요즘은 이렇게 그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교수님도 분야가 더 분업화돼 있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뭐 이 캐스 넣고 뭐 협심증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야, 그렇구나. 고혈압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은 이제 하지만 고지혈증 이런 것들 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심장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뭐 판막 질환 아니면 저처럼 부정맥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각각 이제 세부 또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세 파트에서 이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뭐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뭐 판막 질환 이런 건 안 하고 네. 오늘 주제인 이 부정맥만 한다. 네. 이야, 더 멋져요. 부정맥 전문가시네 그러면. 부정맥 전문가가 전문가죠. 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젊은 교수님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 또 패기차고 또 방송도 아주 뭐 에너지 넘치게 하시니까요. 오늘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슬라이드도 무려 뭐 48장 갖고 오셨어요. 네. 우선 질문 몇 개만 좀 소화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인솜니아님이 국내 심전도 휴대기기 스마트워치 반입 승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네요. 그런 게 지금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메디칼 디바이스 같은 건데, 그죠? 네네. 휴대하는 거. 그 심전도를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동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모 회사에서도 개발이 다 되어 있고, 근데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아마 원격 의료랑 맞물려서 아직까지는 이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 와치 저희 모 외국 회사라든가 삼성 뭐 이런 그런 그 휴대기기에서 이렇게 맥박수 같은 것들은 뭐 거의 정확하게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불규칙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사가 그쪽 회사는 또 이제 심전도 파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계를 차면. 네, 이야. 가능은 합니다. 네.
야,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의학 기술이 앞서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좀 규제가 좀 빨리 풀려야겠네요. 왜냐하면 네. 환자분들이 병원까지 와서 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장치가 있으면 네. 집에서도 네, 맞습니다. 점검이 가능하다.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그 상용화된 제품이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의료기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길면 뭐 일주, 이주, 뭐 한 달 아니면 본인이 이제 직접 그걸 사셔도 되고요. 이벤트 레코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저런 스마트워치는 아니고 다른 이제 이벤트 레코드라 그래서 다른 또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살 수는 있습니까? 네, 사는 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안에서 정보를 이제 보는 것들은 본인이 이제 뭐 직접 이제 하거나 아니면 갖고 오시면 저희가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장비가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여유가 되는 분들은 얼마나 하죠? 그게 비용이? 뭐 몇백만 원 하나? 아닙니다.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이면 모 회사라고 안 해도 돼요. 저희는 뭐 어차피 그 회사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회사인데요? 이름을 얘기해도 됩니다. 보령 아마 메디컬에서 나오는 거는 보령 메디컬. 그쪽 보령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네. 보령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그 이벤트 레코드는 이제 뭐 한 20만 원. 네, 20만 원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 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패치가 있어서 그 피부에 패치들을 이제 붙이는구나, 피부에 이렇게. 붙이고 이제 아니면 증상 있을 때 뭐 갖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면 가능해요. 그 가슴이 불규칙하게 뛸 때 잡아내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맥으로 이렇게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끔 불규칙하게 뛸 때 그때 네. 파형을 심전도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려면 병원에 가서 24시간 이렇게 뭐 다는 거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장치가 있으면 네. 집에서도 네. 체크가 가능하다. 네. 네, 참고하세요. 자, 또 간단히 그 조기 심실 수축도 부정맥인가요, 이동현님? 네, 맞습니다. 네. 부정맥은 이제 정의적으로 이제 맥박이 바르지 않으면 그 전체가 다 부정맥이 되는 것이고 심실 조기 수축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심장에서 이제 동반결절에서 맥을 만들어서 쿵쿵쿵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심실 어딘가에서 이제 뭔가 나쁘게 얘기하면 발작을 해서 쿡 뛰어나면 구궁 뭐 이런 식으로 쿵 구궁 하면서 뭔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무증상부터 다양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쿵 구궁 이런 느낌이면 네, 뒤쪽에서 욱 하면서 이제 심장이 훅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와닿아요. 설명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부정맥 맞답니다. 자, 회밀이마트님 발작성 이거죠. 네, 심실상성 빈맥. 네, 빈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심실상성은 용어가- 아니고 이제 심실상성은 맞겠네요. 저희가 보통 상심실성 혹은 뭐 심실상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장 자체는 이제 심실이 아래쪽에 있고 심방이 이제 위쪽에 있는데 이 심실 위쪽에서 생기는 심방에서 생기는 빈맥을 모두 합쳐서 이제 상심실성 빈맥이라고 하고요. 앞에 발작성은 말 그대로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항상 두근거리는 게 매번 두근거리면 우리가 못 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두근거리기 때문에 그 어쩌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고 느닷없이 멈추고 이거 자체를 우리가 발작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령 스마트워치 검색해도 안 나온다. 스마트워치가 아니죠. 스마트워치가 아닙니다. 네, 저거는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선생님? 보령의 그 이벤트 레코드라고. 이벤트 레코드. 제가 상품명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이제 네, 찾아보세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벤트 레코드. 네. 자, 커피가 어떤가요, VL 유튜브님? 네, 부정맥에. 커피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정맥과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조기 수축을 좀 올린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도 오늘도 이제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 2주 전에 좀 고농도 커피를 좀 마시고 나서부터 그렇게 심장이 엇박자가 나면서 불편해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끊고 지금은 좀 좋아지는 상태다 이러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커피는 이제 조기 수축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준비하신 슬라이드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자, 이제 가볼까요? 네, 고 해보시죠. 네, 저는 뭐 이게 전체적으로 부정맥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심장은 우리 이제 가슴 정중앙에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이제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안에 뭐 심방 2개, 심실 2개가 있는데 그럼 심장이 이제 뛰어야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심장이 이제 어떻게 뛰는가? 이제
심장 내에는 이제 특수화된 그 전기 세포들이 이제 동방결절에서부터 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예. 저기서부터 이제 맥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음. 쿵쿵쿵 이런 식으로 맥을 하면 이게 심방을 수축시키고 심실을 수축시키면서 혈액을 이제 전신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동방결절이 정상적으로는 이제 60회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 안에서 이제 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상 동성맥이라고 하면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규칙적으로 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심전도를 찍는다면 이렇게 심전도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심장이 이제 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작은 거는 심방이 뛰는 것이고 뒤쪽은 이제 심실이 뛰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심전도를 찍으면 환자분의 뭐 현재 상태의 그 심장의 파형이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의를 이제 본다라면 네. 정상맥은 이제 말씀하신 그 동성 결절에서 만들어내는 맥에 의해서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65회, 95회 네. 둘 다 정상이다. 네. 네, 그 속도가. 네. 그러니까 요건 뭐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정상이란 뜻이죠. 그렇죠, 네, 정상. 60에서 100. 네. 요게 정상이란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뛴다라면 네. 그렇고 그럼 결국은 부정맥은 이게 불규칙한 모든 맥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든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다 부정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쿵쿵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규칙적이지 않고 네. 불규칙하게 뛰는 게 네. 부정맥이다. 네. 그런데 규칙적으로 뛰는데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게 뛰는 건요. 그것도 역시 부정맥입니다. 그것도 부정맥이고. 네. 저 정상 범위 안에 이제 벗어나는 경우. 선생님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나오네요. 크게는 뭐 조기수축, 서맥, 빈맥, 심방세동. 이 심방세동 따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어허. 그래서 그 안을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엄청 많습니다. 복잡하네요. 빈맥 쪽으로는 뭐 이렇게 많고요. 예. 서맥 쪽으로도 이렇게 있어서 네. 또 이 안에서 또 뭐 세부적으로 또 뭐 저희가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사실 평생 이제 업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그 부정맥이 네.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역학이나 통계가 있나요? 부정맥 자체가 종류별로 이게 그 유병률이 다른데 가장 많은 부정맥은 이제 심방세동입니다. 그거는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고령화가 되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전 인구의 1에서 2% 정도 됩니다. 100명에 한두 명. 네, 예. 전체 인구에서. 어허. 그리고 60세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한 1%가 안 되고요. 60세가 넘어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어떤 보고에서는 80세가 넘어가면 이제 한 25% 정도는 유병률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부정맥 정도고 나머지 부정맥들은 더 낮죠. 네. 심방세동이 제일 흔한 거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합치면 그래도 뭐 1, 2% 1, 2%. 네. 그러니까 인구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오늘 질환인 이 부정맥이 있다. 네, 어떤 것이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을 볼까요? 예. 증상은 이제 뭐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안타깝지만 이제 급사를 통해서 이제 좀 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병에 따라서는 빈맥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흔하게 뭐 두근거리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서맥은 이제 맥이 이제 느린 거니까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박출을 못 해주니까 어지럽거나 뭐 이렇게 또 운동할 때 맥박이 올라와줘야 이제 이게 전신에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네. 운동하면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 헉헉대고 이제 그리고 뭐 아찔하거나 갑자기 맥이 끊기면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순간 아찔해서 이제 실신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기박동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갑자기 이제 뭔가 맥이 엇박이 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엇박 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맥이 들어올 때 이게 훅 뭐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불쾌감과 심장이 멎는 듯하게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연히 그냥 딱 찍었는데 뭐 부정맥 있으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증상이 근데 원래 그 정상인들은 자기 심장이 뛰는 걸 느끼나요? 느끼면 안 되죠. 그죠? 네, 느끼면 안 되죠. 보통 사람은 내 심장이 뛰는 걸 이렇게 의식을 해도 잘 느끼기 힘들죠. 네, 못 맞습니다. 느끼는 게 정상이죠. 네, 네.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걸 막 파르르 떨든 뭐 아무튼 느낀다는 것 자체는 좀
예, 한 번쯤은 병원에 가야 된다. 예, 한 번쯤은. 그리고 뭐 어지럽고 두근거리고 네. 덜커덩거리고 네. 이러면은 여러분 부정맥을 한번 의심을 의심해야 해봐야 한다. 됩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딱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본인이 뭔가 이제 이상을 느꼈을 때 이렇게 동맥 같은 경우 이게 목동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여기 손목에 요골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맥을 만져보면 이제 그 심장에서 짜주면서 이게 전신으로 이제 그 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엇박이 나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보다 더 많이 100회 이상으로 막 두근두근 뛰는지 그 두근두근 뛰는 게 엇박이 나는지 혹은 뭐 너무 안 뛰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가로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그런 어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좀 어플들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맥박수만으로도 보려면 이제 요즘 가정용 혈압기에서 혈압을 잴 때 맥박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박수가 가만히 있는데도 뭐 100회가 넘고 150 뭐 이렇다. 어이구. 그러면은 이제 심장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이제 병원을 찾아올 수 있겠죠. 네, 우리 동네 의사 송태호 선생님 그 비욘디 멘토시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신데요. 그 AF라는 게 이제 심방세동이죠. 네. 환자분들 가리지 말고 노악을 쓸 수 있게 학회에서 힘써 주세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이죠? 노악이 뭐예요? NOAC? 심방세동 환자분들은 이제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쿵쿵쿵 뛰는 게 아니라 이게 심장이 부르르 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짜지를 못하니까 피가 정체가 될 수 있죠. 어이구. 그럼 피가 정체가 되면 우리가 흉터나면 이제 피가 나면서 딱지가 생기듯이 이 심장 내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피떡지가. 네. 그러면 이게 좀 운이 안 좋게 날아가서 머리를 박히면 이제 뇌졸중이 되는데 뇌졸중 환자들의 한 25% 30%는 이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야, 심방세동이 무서운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동네 의사 송태호 선생님께서 노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그걸 이제 혈전을 이제 안 생기게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아스피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항혈소판 환자대로 뭐 스텐트 넣으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와파린 같은 약들 썼는데 이 와파린은 이제 또 혈중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아스피린처럼 이제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요구량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분은 2ml 먹으면 되고 어떤 분은 10ml 먹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항응고제가 노악이라는 건데요. 와파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한 약입니다. 그럼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이제 그렇게 혈액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스피린처럼 그렇게 한 알이든 하루 두 번이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 용량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좀 덜하다. 네. 근데 왜 이걸 못 쓰나 보죠? 학교에서 힘 써달라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학회에서 많이 힘을 썼고 실제로 이제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다 혈전이 생길 확률이 똑같으냐 그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또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당뇨, 고혈압 이전에 이제 뇌졸중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험인자들의 합산을 통해서 2점 이상이 되면 이제 나라에서 그래도 보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약값이 한 2만 원이 좀 안 되게.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보험이 안 되면 뭐 몇십만 원 써야 되나 보죠?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한 달에 8만 원. 네. 근데 2만 원으로. 네. 예, 아무튼 그 와파린을 대신해서 이렇게 신약이네요. 노악이라는 게. 예, 그게 들어와 있다니 다행이네요. 혈전을 녹이는 약이다. 네. 자, 또 진행해 주실까요? 네, 그 진단은 자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제 심전도를 찍어서 이렇게 정상맥과 또 비정상 심방세동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24시간 홀터라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있어서 이 기계가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뭐 길게는 3일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뭐 이렇게 처방을 하루 혹은 이틀씩 하면 그 사이 동안에 저는 이런 요거를 이제 처방하는 경우는 환자분한테 그 두근거림이 한 뭐 매일 있다거나 아니면 2, 3일에 한 번 있다 그러면 이 검사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어리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떴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두근거림을 쓰라거나 뭐 가슴 통증을 쓰라거나 답답함을 쓰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본인의 그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그 시간대에 부정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검사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거 24시간 차고 다니니까 만에 하나 덜커덕거려도
빠지지 않고 체크를 네. 한다는 얘기예요, 심전도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무증상의 그런 심방 조기 수축이나 심실 조기 수축 환자들은 그 심방 조기 수축과 심실 조기 수축의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24시간 이렇게 달았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하루 동안 한 10만 번 정도 심장 박동이 있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이제 심방 조기 수축이다, 심실 조기 수축이다, 아니면 빈맥은 뭐 길게는 몇 분 갔다, 뭐 아니면 몇 회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고 시간대별로도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환자분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이나 뛰나요? 예, 신반문에서 앞뒤로 이제. 와, 예. 하루에 네. 하루에 10만 번씩 뛰고 네. 1년에 365일에다 곱하기 80살 한다고 하면 네. 얘가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엔진 같은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이거 예. 고마운 녀석이네요, 아무튼. 맞습니다. 근데 얘가 아무튼 부정맥으로 탈이 나면 요 홀터라는 장비로 네. 유용하게 찾아낸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뭐 어쩌다 1, 2주에 한 번씩 생긴다 이런 분들한테서는 이렇게 이벤트 레코드라는 걸 처방할 수 있는데요. 아, 이게 그 말씀하신 보령. 요거 회사가 다른데 네. 요거는 좀 비싼 거고요. 네. 그래서 얘를 처방해서 갖고 있다가 증상 생길 때 제가 지금 옷에다가 이제 한 거고 실제 옷에다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넣어서 이제 심장 부위에다가 피부에다가. 예, 되면 그 박동이 이제 또 파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걸로, 요거는 1, 2주로 이렇게 그 뜨문뜨문 나올 때. 네. 그때는 저 아까 24시간 홀터를 계속 차기 불편하니까 그렇죠. 네. 요걸 쓴다는 네네. 얘기네. 네. 그리고 네. 뭐 또 하나는 이제 이식형 사건 기록이라고 해서 이야. 여기 손가락 위에. 네, 요만한 요거 이제- 좀 잡아보세요. 네. 예. 아니, 안 잡아도 되겠다. 아, 예. 네. 와, 진짜 가능해요. 요거를 이제 네. 이제 가슴 피부 쪽으로 네. 심장 앞쪽에다 이렇게 이식을 피하 쪽에 넣으면 얘가 3년 동안 심장 박동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요게. 네. 예, 요만한 거를 그러니까 요 피부 안에다 심는다. 네, 네. 그리고 3년 가요, 3년. 얘가 3년 동안 심장 박동을 계속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맥이라든가 아니면 네. 근맥 같은 것들을 정말 어쩌다 나오는데 그 어쩌다 나오는 게 뭐 실신을 유발한다거나 뭐 거의 뭐 환자가 넘어갈 정도로 아주 증상이 심한 분들은 횟수가 작다라면 이런 이제 이식형 사건 기록기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식형 사건 기록기라고 네. 말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뭐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뭐 일부러 심장의 부하를 줘서 뭐 유발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빈맥 같은 경우는 시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대퇴정맥 쪽인데요. 대퇴정맥으로 간을 넣어서 이제 제가 지금 뭐 검사와 시술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선생님인가요? 네네네, 접니다. 그래서 누워 계시면 이제 다리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이게 심장에다 저렇게 이제 잠시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막 자극을 해서 부정맥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고자 하는 그 부정맥을 인위적으로 유발해서 여기서 이제 치료까지 가능한 거는 치료까지 하고 끝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다음에 또 하기도 하고 뭐. 네, 선생님 너무 서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너무 급하게. 예.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기 생리학 검사라고 한다. 네.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뭐 수술장 같은 데서 시술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 정맥으로. 정맥으로 네, 네. 정맥으로 도관이 들어가서 심장까지. 네, 네. 그래서 이 삽입한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병변 문제가 생긴 그 부정맥 부위를 찾는다. 네네. 그리고 진단과 동시에 어떤 경우는 치료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치료할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이 심장 이 안으로 아무튼 들어가서 네. 이 근육 안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위를 아까 뭐 동반결절이든 뭐든 네. 찾는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EGM이라고 해서 다 이제 신호들이 다 이제 기록이 나오게 돼서 저게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네. 이제 이게 부정맥의 종류가 있는데요. 뭐 하나씩 조기 수축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상 맥박보다 조기에 한두 번 엇박자가 이제 생기는 건데 요건 증상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느끼지 않고 우연히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서 발견해서 심전도 찍었더니 뭐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에 따라서 심방 쪽에서 뭐가 나오면 이제 심방 조기 수축이라고 하고 심실 쪽에서 뭔가 발생을 시키면 심실 조기 수축을 해서
모양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상은 이제 똑같이 나고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진단은 이제 증상 있을 때 찍으면 가장 좋지만 이 증상이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이걸 밝히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증상이 이제 조기수축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하면 그분한테 이제 먼저 안심을 시키죠. 같은 부정맥이라도 이게 굳이 증상이 없다라면 무시하셔도 되고 증상이 어쩌다가 있는 경우면 그때 이제 마다 이제 좀 약을 좀 드시게 뭐 안정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베타블로커 같이 이제 좀 약간 심장을 약간 이제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약들을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겁먹지 말라고 이제 최대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조기 수축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덜커덕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그러면은 그 굳이 여기에서 더 진행해서 뭐 이렇게 복잡한 검사까지 안 가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네, 증상이 뭐 그렇게 명확하면. 심하지 않고 뭐 어쩌다가 있는 거라면 이건 사실 뭐 생명과 관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기 그렇다네요. 때문에 약간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많이 안심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가슴이 덜커덕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의외로 이 조기 수축은 대부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안심시킨다.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원인들은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뭐 스트레스. 낮밤 바뀌고 이제 뭐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카페인 음료라든가 뭐 에너지 음료 많이 마시고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뭐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전에 심장 질환을 앓았던 분들 그러면 이제 심장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기 수축이 많이 나오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은 치료를 달리하게 되고요. 근데 치료는 이제 환자분이 별 문제가 없이 없는 분이면 진짜 심장 구조나 기능 자체가 정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이제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 같은 것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들으지만 돌파리를 찾아가게 되면 이 당신 큰일이야. 이거 심장 멎을 수 있고 막 겁을 줄 수도 있겠네요. 덜커덕하니까. 네, 실제로 겁을 많이 먹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엉뚱한 치료하거나. 네,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약물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이런 부정맥 약들을 처방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제 덜 느끼게 하고 그리고 발생 빈도도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약물적 치료는 이제 전국도자 절제술인데 말 그대로 그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를 그 아까 도자 카테터를 통해서 심장을 들어가서 직접 찾아서 그 부위를 이제 찢어주는 거죠. 전기열로 찢어준다. 그러면 괴사가 되니까 걔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전기를 이게 지금 그 조기 수축이라는 게 심장의 그 엉뚱한 곳에서 맞습니다. 박동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 부위를 죽여준다. 그래서 기능을 상실시키게 되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한 경우에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보험 기준이 좀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도 2개월 이상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시간 심전도를 했을 때 15% 이상 정말 많이 그게 10만 번 중에 15%면은 뭐 15,000번 이상 나오는 그런 분들에서만 이제 보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맥박이 100개가 뛰면 그 중에 15개가 턱턱턱 이렇게 뛰면 그건 굉장히 심한 건데요. 이런 분들은 이 치료를 하는데 보험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조기 수축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부정맥의 여러 가지 유형 가운데요. 자 질문을 좀 소화를 해볼까요, 선생님? 형겔라님이 몇 년 전에 PVC 부정맥이다. 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PVC라는 게 뭐죠? 선생님? 저게 프리머처 벤트리컬 컨트랙션 심장 조기 수축, 심실 조기 수축.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 빠르게 심장이 뛴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저거는 이제 그 빠르게 뛴다는 게 이제 본인마다 그 느끼는-거나 이제 얘기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게 뭐 빠르게 뛰는 게 뭐 너무 자주 있거나 이러면 이제 매일 약을 먹기도 하고 어쩌다 있으면 비상약을 통해서 이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그 약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좀 빨리 뛴다고 생각이 되면 먹어라 이 얘기죠. 그 정도만 해도 뭐 이걸로 죽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다행히도 조기 수축은 뭐 죽는 일이나 그런 건 없다.
아 근데 간혹 있습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네, 간혹 네. 저게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 딱 껴들어서 심실세동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 환자분 중에 젊은 분 3분이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이식형 제세동기도 갖고 있고 저걸 없애려고 시술도 2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분들 정말로 극소수고 극소수죠. 네, 대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간혹이라는 그 극소수도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찾으면 미리 예측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없애드려서 지금은 이제 제세동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결라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병원에서 특별한 다른 얘기 없었다면. 네네. 자, 김새별님이 40대 초산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근데 심실 기회 수축 진단을 20대 초반에 받았다. 근데 이제 이분은 제왕절개를 안 하고 아기를 낳고 싶다. 뭐 네.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네네. 예, 다행이네요. 상관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 조기 수축의 하나라는 네네네. 얘기죠. 네. 네, 출산의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된다. 전혀. 네, 전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 초코민키님이 부정맥이 저녁에만 생기나요?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요? 저게 네. 되게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환자분들이 자려고 하면 이제 심장이 막 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저게 특히 심실 조기 수축인 경우가 저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 이제 회사 생활하고 아침 낮에 이제 활동할 때는 뭐 이렇게 일하느라 이렇게 심장에 뭐 딱히 이걸 느낄 여력이 없죠. 근데 자려고 누우면 이제 고요해지면서 이 심장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쉽게 이제 예민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낌이 그런 거지. 그렇죠. 실제로 뭐 밤에 더 많이 뛰고 이런 건 아니다.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더 잘 느끼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낮에도 네, 부정맥은 얼마든지 오는데 계속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낮에는 잘 못 느낀다. 네. 그렇다네요. 네. 자, 꼬마님이 정기 생리학 검사를 했는데도 찾지 못했다. 이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저럴 때는 결국 빈도를 보면서 이제 결국 환자분과 그 담당 선생님께서 서로 많은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 없이도 정기 생리학 검사에서 저희가 엄청 심장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만한 자극에도 안 생기면 설사 전에 이게 한 번 있었다 하더라도 생길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약간 솔직히 환자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저도 한 1년에 한 100케이스 정도를 한다고 하면 어쩌다 한 케이스나 이런 경우는 못 찾는구나. 유발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유발이 안 되는. 유발이 안 되면 분명히 심전도는 있는데 유발이 안 되면 이게 좀 환자분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 안심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인위적으로 찾으려고 유발을 해도 안 나타났으니까 그런 분들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낮은 낮다.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회미리마트님이 제가 한 달에 2번씩 빈맥이 뜬다. 이건 뭐 치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 빈맥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만약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경우라면 그 빈맥이 있을 때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심전도를 찍으시는 게 좋고 그 심전도를 통해서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상심시성 빈맥이라든가 이런 거면 그냥 시술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2번 정도 지나가는데 그게 뭐 한 5분 안에 끝난다거나 뭐 그러면은 굳이 5분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니까요. 크게 본인한테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그냥 가셔도 되는 거죠. 네. 5분 정도는 좀 빨리 뛰는 게 발작적으로 와도 네. 한 달에 한두 번 네. 그냥 지내도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진단하기도 어렵다. 그냥 정도에서 정말 본인이 힘들면 우리가 뭐 정기 생리학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레코드를 해서 찾아보자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괜찮다. 나중에 정말 힘들면 그때 오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사시네. 보통은 보통은 조금 이상하면 막 겁주고 병원 와야 돼, 막 검사 왕창하고 뭐 이런 분도 간혹 있는데 원장님이 싫어하시겠네요. 근데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회미리마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유형을 살펴봐야겠지만 아까 뭐 10분 이내로 좀 빨리 뛰는 거 정도는 그냥 내버둬라. 네. 자, 송태호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네. VPC 클래스 요즘은 안 따지나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솔직히 질문 자체 저 클래스를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사 송태호 선생님 네. 아마 예전에 칼럼 쓰셨던 선생님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네. 예전에 감명 깊게 많이 읽었었고요. 네. 근데 죄송한데 예. 그 클래스는 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몰라서 선생님 뭐예요? 실망해요 진짜. 왜 그래서 몰라요? 아니, 농담입니다. 모를 수 있죠. 네. 아마 저 클래스는 또 옛날 기준인가 예. 보네.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재희님 조기 수축인지 심방세동인지 환자 본인이 구별할 수 있나요? 저거는 구별이 100% 되지 않고 단지 조기 수축은 심방세동은 증상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수축은 본인이 느낀다면 이제 증상이 대부분 덜 커덩하거나 아니면 엇박자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환자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100%뭐 구별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얘기는 좀 확답은 어렵겠습니다. 네. 자, 강나영님 심전도에서 113회 나왔대 1분에. 이거 괜찮나요?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 100회를 넘어가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강나영님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이름이 왠지 젊은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느낌이. 네, 이제 답해주세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정상맥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영어로는 inappropriate sinus tachycardia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저 강나영 분이 병원만 가서 이제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듯이 맥박이 올라갔을 때 심전도를 찍어서 좀 우연치 않게 이제 맥박이 정상맥인데도 빨리 나올 수가 있는데 저 경우는 계속 저렇다면 한 번쯤은 심전도를 찍어서 저기 정상맥이 빠른 거다라면 동성빈맥이 있는 경우는 이제 병적인 경우가 갑상선경에 항진증이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폐질환이 있어서 숨이 차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감별을 하고 그게 없다라면 딱히 원인이 없다라면 이제 사람마다 그 맥박수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심전도 찍을 때 좀 그래 약간 긴장해서 맥박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나영님이 맞아요. 평상시에는 80 몇 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네네네. 일시적으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이고, 질문이 많은데 몇 개만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네. 이문정 님이 전신 마취했을 때 맥박이 빠르게 나타나는데 괜찮나요? 마취와도 상관이 있나요? 부정맥이? 마취를 하면 맥박이 좀 느려져야 되는데 왜 빨리 나왔을까요? 저거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수술장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 부분은 뭐 네. 근데 좀 뭐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네. 남이재찬님, 스타틴 약물과도 관련이 있나요? 코엔자임 Q10과도. 그러니까 약물과 부정맥. 스타틴은 이제 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인데 어떻습니까? 사실 관련은 없고요. 그 뭐 심방세동에서는 뭐 이제 고용량 스타틴이 심방세동을 줄인다 뭐 이런 보고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런 합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스타틴계 약물들이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관련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코엔자임 Q10은 저거는 일종의 영양제인데 저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영양제 관련해서는 환자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면 뭐 사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고 여유가 되시면 드시고 안 드셔도 꼭 문제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만 잘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을 일으키는 무슨 약물이나 영양제는 따로 없다. 이제 좀 특히 호흡기 약 중에 뭐 그 시오필린 제제나 이런 것들 맥박을 좀 빨리 할 수 있고, 천식약. 예,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심장약 중에 뭐 베타 블로커나 이제 칼슘 차단제 같은 것들이 서맥을 일으킬 수는 있죠. 반대로. 예. 그러면 그런 약 몇 개만 빼고는 대부분 네. 부정맥과는 무관하다. 네. 아이고, 네, 이게 지금 안 되겠다. 다음 이제 네. 그다음 이제 조기 수축 끝내고 그다음 또 다른 부정맥 서맥 설명해 주십시오. 서맥은 말 그대로 맥이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맥이 느린 것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 맥을 만들어내는 이 동반결절이 기능을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이제 기능이 떨어지지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여기서 신호를 잘 만들어내는데 이 심실까지 전달해서 심실을 이제 수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는 이 전깃줄이 어딘가가 기능을 상실해서 전깃줄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방실 차단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맥을 못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동기능 부전이라고 하고요.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서 맥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심전도를 찍으면 이제 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못 만들고 이제 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환자분이 이때 아찔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밑에
심방 쪽에서는 맥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심실로 건너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이제 그 밑에 대체 그 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이 이렇게 느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두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서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발전소, 네, 맞아요. 발전소의 문제. 요거는 이제 전선의 문제. 네. 그러면은 이렇게 느리게 뛴다. 네. 느리긴다는 게 이제 아까 그 기준이 1분에 60회 미만, 네. 59회 이하란 얘기네요. 네, 교과서적으로는 60회 이하인데요. 뭐 네. 50회 정도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그분이 원래 그냥 50회인 거고 그리고 아하. 이제 운동 많이 하신 분들, 글쎄, 마라톤 하신 네.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좀 운동용 심장으로 약간씩 변해가기 때문에 맥박이 이제 원래 좀 느리게 되겠죠. 그럼 마라톤 운동 열심히 해서 맥박이 한 50회 뛴다. 그러면은 비록 의학적 기준은 서맥이지만 네. 그건 굳이 치료할 필요 네, 없다. 네, 네.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런 맥박, 서맥은.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전혀 상관없는 서맥인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런 병적인 이유로 느리게 뛰면 네, 그러면서 증상을 유발하면 이제 어지럽다는 거. 네. 네. 자, 볼까요? 그래서 이게 치료는 안타깝게도 약이 없습니다. 아, 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맥이 느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약을 써서 얼마만큼 맥을 올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 지금 이렇게 인공 심박동기라고 해서 제가 좀 갖고 나가는데 이야, 요만한 네. 이제 기구 그리고 네.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저희가 이제 가슴 여기 예. 쇄골뼈 아래를 절개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 밑에 피부 이렇게 밑에. 이 발전기를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요거를 집어넣게 되고 네.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이게 심장 내에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이렇게 심장 내에 심실 근육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치를 거. 하게 그럼 되면 얘가 이제 전기를 딱 발생시켜서 네, 얘가 이제 맥을 이제 세팅을 우리가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60회다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최소 60회는 무조건 이제 뛰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얘가 이제 이상이 있어갖고 맥박을 못 만들어내고 느리게 뛸 때 예. 얘가 그걸 교정을 해준다는 네네. 얘기인가요? 예. 오, 야, 요게 피부 아래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 전선도 피부 아래로 들어가니까 네.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절개하고 마지막에 다시 꼬매면 되기 때문에 오. 상처만 이제 줄이 하나 3cm 정도 그렇게만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맥, 특히 병적인 서맥은 먹는 약이나 주사 이런 걸로는 안 된다. 네. 오직 요거밖에 네, 없다. 안타깝게 박동기. 요게 이제 그 이른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네. 부르는 거죠. 인공심장 박동기. 네. 요거는 배터리가 얼마나 가요? 요즘은 그냥 대략적으로 10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은 오.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뭐 회사마다 12년, 뭐 길게는 15년. 그리고 환자마다 요구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맥박을 이제 이 기계에 많이 의존하는 분들은 수명이 10년에서 약간 그 정도 되고 어쩌다가 쓴다. 이런 오. 분들은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뭐 12년, 15년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2년 지난 다음에 소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배터리가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절개만 해서 이 배터리만 다시 빼고 새 걸로 넣고 다시 꼬매주는 거예요. 그럼 외래에서 간단히 되는 거죠. 외래에서는 아니고 이제 시술장에서. 이거 술장에서 합니까? 그래도?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요 방법. 이 방법은 다 건강보험 적용은 다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모든 서맥이 다 이걸 하는 건 아니죠. 아니, 증상이 있는. 증상이 치료가 필요한 서맥은 모두 이 치료 자체가 박동기이기 때문에 이 박동기로만. 그러면은 단순히 맥박이 50회다. 그건 아니다. 네. 본인이 삶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일단 뭐 서맥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교육을 하고 언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생기시면 그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상의 대표적인 게 어지럼증이다. 어지럼증이나 뭐 실신 전에 아찔하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운동을 하는데 남들 못 따라간다거나 이제 못 따라가거나 숨이 차거나. 자, 그럴 때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또 볼까요, 선생님? 네. 이제 빈맥. 네. 이거 이제 반대. 너무 빠른 거네. 네. 빈맥은 말 그대로 이제 분당 100회 이상으로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건데 이게 동성맥이 빨리 뛸 수도 있고요. 우리 운동할 때 맥박수 올라가잖아요. 달리기 하면 막 그 끝나면 헛걸뛰기. 그거는 이제 정상맥이 생리적으로 이제 우리 몸이 요구가 하니까 그렇게 맥박수 올라가는 거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맥을 만들어내는 거는 첫 번째 질문 나왔던
상심실성 빈맥, 그러니까 심실 위쪽에서 생기는 빈맥이 있겠고 심실성 빈맥은 좀 급사와 관련되거나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야, 네. 이 빈맥은 정말 분류가 아주 중요하네요. 네. 심방성 빈맥은 상심실성, 예, 상심실성. 예.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예후가 좋은데 네. 이 아래쪽 이 심실성 빈맥은 쪽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 좀 설명을 뭐 해주십시오. 기존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뭔가 이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게 막 얘네가 막 팍팍팍팍 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원인은 체질이에요? 아니면 뭐 유전이에요? 뭐예요? 그 뭐 체질 유전은 아니고 네. 그거를 100% 설명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심장 근육 내에서 네. 뭔가 이제 발작을 만드는 이제 그 부위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물론 유전병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도 생기고 뭐 이제 뭔가 이제 염증도 생기듯이 심장 내에 알게 모르게 그런 염증이나 뭔가 이제 좀 자극이 됐을 때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뭐 심근경색을 맞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심실 내에 흉터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 흉터 주위로 또 이제 나쁜 맥을 만드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심장 혈관이 뭐 좁아지거나 막혀서 네. 돌아가실 때 보면 이제 심근경색으로 뭐 근육이 썩고 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 이 때는 그 말씀하신 네. 그 심실의 빈맥이 네. 막 오다가 이제 숨지는 네. 거죠. 그때 이제 제세동기를 네. 요새 비치한 데가 많지만 네. 갖다 대야만 살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얘기네요. 심실성 네. 빈맥.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면 이 빈맥도 원래는 정상이다가 뭐 네. 40, 50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상심실성 빈맥 자체도 이제 뭐 다 그렇고요. 아까 맨 처음 설명드린 심방세동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심장 내가 심장 안에 이제 섬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이 더 많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네요. 환경 중에 가장 그 나쁜 게 있다면 뭘까요? 나쁜 거는 술, 담배. 아, 술, 특히 네. 술. 아유, 그렇구나. 예, 어디에나 끼네요. 네, 네, 그 네. 두 녀석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빈맥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증상이네요. 가장 흔한 거는 빠르니까 이제 두근거리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러니까 뭐 답답할 수도 있고 너무 빠르면 이제 심장이 이제 짜줘야 될 피의 양이 줄어들게 돼서 그것 때문에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심실 쪽에서 혹시라도 나쁜 맥이 생기면 좀 급사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인데 네. 가슴을 방망이질하듯이 느끼나요? 이게 방망이질하듯이? 네. 아, 그걸 본인이 느낀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비정상이라는 네.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심장이 빨리 뛰면 네. 피를 촥촥촥 잘 보내니까 뭐 죽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역설이 생기죠? 요 경우는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빨리 떠버리면 이 유기적인 게 아니라 부르르 떨어버립니다. 아, 떠는 거구나. 네. 이렇게 쿵 제대로 짜는 게 아니고 겉만 부르르. 부르르 떨어버리니까 짜주지 못하니까 피가 못 나가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야.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조기수축이나 섬액보다도 이 빈맥이 좀 조금 더 위험한 거네요, 느낌상. 네, 그 증상도 더 많이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진단하는 거는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심전도를 찍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그게 어려우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발작성으로 생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강력히 찌면 되는데 증거가 없다 이러면은 정기생리학 검사를 통해서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보니까 모든 부정맥 검사의 이른바 그 종결자네. 네. 요걸 하면 그냥 다 안다는 얘기네요. 사실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볼까요? 치료는 이제 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그 불필요한 그 전선을 네. 지져주는 거죠. 지져요? 네, 이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전선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지져서 부정맥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똑같이 다리 정맥으로? 네, 다리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까지? 네, 그러니까 유발도 하면서 치료까지 이제 다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삽입형 제세동기는 이 빈맥 중에 이제 심실성 빈맥, 그러니까 좀 생사와 관련된 그런 나쁜 부정맥에서 이제 급사를 일으키는 빈맥에서 저거는 사실은 그 부정맥 자체 치료하는 건 아니고 걔가 생겼을 때 걔를 이제 밖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그게 좀 약간 운이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는다면 없으면 이걸 딱 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세동기를 이제 배터리 큰 거를 이제 갖고 이거 역시 전선으로 심장 내 거치하면 이 기계가 그 환자분의 맥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나쁜 맥이 생겼을 때 전류를 꽝 해서 안에서 재세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크기나 무게가 확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샥이라 그래서 네. 그 전기가 더 많이 이제 요구량이 되니까 배터리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몇 배나 무거운데요? 네.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면 이제 만에 하나 초응급 상황, 네. 파르르 떨 때 네. 얘가 꽝 하고 충격을 네. 준다. 네. 네. 요 녀석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서맥 치료하는 맥만 거고. 만들어내는 거고. 와, 이걸 집어 넣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빈맥을 네. 심실 빈맥을 경험하면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 근육 자체가 많이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급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차 예방으로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그러네요. 분들한테도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이 돼서 해당 사항이 되면 이걸 놓고 있습니다. 그게 삽입형 제세동기 제세동기? 식술이다. 네. 선생님, 그 전에 이제 질문 좀 소화를 네. 해볼까요? 네. 지금, VL 유튜브님, 요골동맥이면 어딘가요? 여기인가요? 네. 네네네. 여기 손목에 뛰는 느낌이 너무 약하대요. 네. 근데 숫자는 정상이래요. 뛰는 횟수는. 약하다는 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또 강한 분들은 혈압이 이제 높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맥이 약하다면 본인이 이제 촉지가 좀 엉뚱한 데서 이제 만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부분 혈압이 좀 이제 뭐 약간 낮게 형성된 분, 오히려 저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정말로 안 좋은 분들은 만약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도 있고 이런 데 만져지지 않으면 혈관 자체가 이제 많이 동맥경화가 심해서 아예 맥 자체가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동맥경화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튼 이게 뭐 약한 게 나쁘고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 리자네 님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는 피로해도 부정맥이 없던 게 생기냐?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뭐 밤새고 낮밤 바뀌고 이랬을 때 이제 계속 이제 그 자율신경계나 이런 것들이 심장에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콩이님은 방금 쟀대요, 또. 이거 맥박을. 근데 맥박 혈압이 123에 90이 나오고 아래쪽이 조금 높네요. 근데 맥박은 112회가 나왔대요. 이게 좀 높은 건데. 네. 긴장하셨나 봅니다. 왜 긴장을 하죠, 아콩이님? 네, 그냥 방송 보시면서 재셨을 텐데요. 근데 일시적으로 아무튼 100을 넘어가는 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쩌다 그러고 본인 증상이 없으면 그냥 뭐 그래서 지금 한번 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규칙적으로 뛴다라면 그냥 안심하시고 뭐 편한 마음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취급주의님, 베개 눕기만 해도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거나 머리에 손만 대도 맥박이 느껴지다. 저분은 좀 예민하신데? 네. 저분은 저런 경우 있어요? 머리에 손을 대는 어떻게 맥박이 느껴지죠? 그게 보통 우리가 여기 축두 쪽으로 보면 여기 동맥 하나에 지나가서 요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귀 안에서 이제 가끔 이제 동맥이 그 안에 있어서 그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머리 쪽까지 느끼시는 분은 저도 좀 처음이라서 그냥 무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나오는 위험한 뭐 증세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잘 모르신다네요. 네. 스페인 러브님이 혹시 이러한 심장의 빈맥과 같은 이상 증상이 방사능 오염 때문에도 오나요? 저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그냥 단호박이시네. 네. 아예 모른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좀 증거는 없다 뭐 이런 거네. 그러니까 방사능과 부정맥이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다. 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자술을 받으면 완치되나요? 김정미님. 네. 몇몇 그 부정맥들은 도자술을 받으면 완치 목적으로 우리가 시술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제 그 상심실성 빈맥은 이제 그 안에서 몇 종류의 그 부정맥은 도자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술마다 그 질환마다 재발률이 뭐 교과서적 1에서 3%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시술을 들어갔을 때는 완치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맥은 아니고 몇몇 부정맥들. 네. 그래요. 네,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K경님. 20대 초반에 우심방 빈맥이 생겨서 근데 약을 먹고 있지는 않대요. 방치하고 있는데 나이 들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 우심방 빈맥이라는 자체 용어를 아마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면 별 그렇게 의미 있는 부정맥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용어가 잘못됐다는 건 어떤 뜻이죠? 보통 저런 용어, 우심방 빈맥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안 쓴다는 얘기죠. 그 심실상성 빈맥 그렇게 표현한다. 네, 상심실성이나 아니면 심방 조기 수축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오른쪽 심방에서 생겼는지는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생략 검사 해봐야만 알 수 있어서 저거를 이제 아마 어찌되었건 심방 빈맥인데 그때 크게 의사 선생님께서 별 얘기 안 하셨으면 크게 중요한 부정맥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코미키님이 심장에 좋은 운동이나 음식 관리가 있나요? 심장에 좋은 운동이나 음식이 있나요? 심장에는 좋은 운동은 이제 항상 이제 땀이 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땀이 날 정도의 그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음식 관리는 저는 이제 짜게만 먹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혈관에 뭐가 찌꺼기가 끼고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운동 이해가 되는데 오늘 주제인 부정맥에도 이렇게 달리기나 운동이 좋아요? 네네. 네, 오히려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심장에 또 부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하에 의해서 심장 근육들이 섬유화가 일어나고 이제 변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은 한 덩어리죠. 혈관도 중요하고 판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근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 관리는 짜게 먹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술 안 먹는 거. 또 담배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나쁜 음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히려 나쁜 걸 피해라. 나쁜 거 다 하면서 좋은 거 주세요.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부정맥으로 약간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막 기죽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그 얘기시네요. 네, 니바님이 평소에도 심장이 좀 빨리 뛰는 편인데 가끔 발작처럼 마구 뛴대요. 그래서 5 내지 10분 가만 정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저 부정맥 맞는 것 같습니다. 부정맥 맞대요. 상심실성 빈맥일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아마 본인도 모르게 저걸 발살바라고 해서 상심실성 빈맥 중에 일부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코박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변 보듯이 배에 힘 주거나 아니면 숨을 크게 쉬거나 이럴 때 멈출 수 있는 부정맥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본인도 그건지 모르면서 해서 아마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만약에 저게 본인 스스로가 저걸로 이제 계속 잘 멈추고 빈도가 많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가져도 되고 만약 빈도가 너무 심해서 내가 힘들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길게 생겨서 응급실 갈 상황이 생기고 이러면은 시술을 받아서 완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오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쭈그리고 복압을 높이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네. 그러네요. 무조건 병원에 와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하나의 유형이죠. 심방세동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방세동은 이제 따로 분류하는 게 물론 심방에서 생기는 부정맥 중에 하나지만 얘는 이제 노화와 관련된 그 부정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유병률 자체가 올라가고 이러고 그리고 혈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되게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심방 자체가 이제 불규칙하게 부르르 떨기 때문에 맥이 이제 간격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기서 쿵쿵쿵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심방이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면 부르르 떨기 때문에 아주 심전도를 찍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지저분하게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떠니까 그 심장 안에서 피떡지가 뚝뚝 떨어져 나와서 뇌로 올라간다. 그 교과서에 보니까 이제 이 중풍 이런 게 그 고혈압이 한 5, 6배 정도 관여한다면 이 말씀하신 심방세동은 몇십 배 더
발생률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정도인가요? 심방세동 환자분이 네. 심방세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뇌졸중은 5배 정도 위험이 더 아, 높습니다. 5배인가요? 네, 5배가 위험이 높고 네. 그다음에 뭐 입원율이나 심부전율은 3배, 네. 사망률은 2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맥박 조절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혈전이 안 생기게 혈전 예방약 우리 아까 송태호 선생님께서 노악 얘기하셨는데 새로운 항고제 처방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5배 높다. 네. 500%네요. 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그래서 위험성은 뭐 말씀드린 대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뇌졸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 예방하는 그런 항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증상은 사실 뭐 다양합니다. 뭐 무증상부터 해서 두근거림, 어지러움, 그러니까 맥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뛰어도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숨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다양하게 아, 증세는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심전도를 찍으면 나오는데 네. 아무튼 이게 위험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위로 올라가서 중풍이 생기기 때문이다. 네. 그 얘기네요. 그러면 이 심방세동 진단받은 분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겠네요. 네. 네,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분 사실은 심방세동이라는 게 이게 노화와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나이 들수록 흔하다 그랬죠. 아까 네. 80세 이상이면 25%. 된 이상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원인은 뭐 이제 뭐 다양한데 이제 노화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많고 심장 관련돼서 뭐 이렇게 많이 있고 심장 외의 병은 이제 음주 젊으신 분들은 이제 음주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좀 뭔가 잘못돼 있거나 비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수면 무호흡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있고 치료는 이제 뭐 박동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정상맥으로 돌리는 시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별개로 이제 이거는 이제 합병증에 대한 그 치료죠. 뇌졸중을 예방하는 항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동수 조절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냥 이거는 앞서 이제 심전도에서 봤듯이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할 때 맥이 너무 빠른 거죠. 가만히 있어도 막 100회가 넘고 이랬을 때 그 박동수만 맥은 부정맥이지만 박동수만 100회 이하로 이제 조절해 주는 걸 얘기하고요. 심장의 율동 조절은 저 부정맥이 안 생기게 최대한 안 생기게 약을 쓰거나 아니면 도자 절제술을 해서 그 나쁜 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제거를 해서 정상맥으로 유지를 하게 그렇게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는 약 또는 이런 시술. 시술 네.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화기 여기 있네요. 네. 요게 이제 와파린보다 네, 더 개선된. 네, 대체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네. 두수축부터 해서 서맥, 빈맥, 세동까지, 심방세동까지 네, 다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쫙 살펴본 네, 거네요. 다행이네요. 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근데? 근데 지금 또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또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는 건데, 그 전에 질문 좀 또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보면 과하게 일한 다음에 저녁에 자다 숨지는 분들이 많다. 이거는 오늘 저 주제와 좀 관련이 있나 모르겠네요. 시골에 보면 낮에 막 과로하다가 밤에 주무시다 돌아가신다. 이게 부정맥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저런 경우는 이제 밤 사이에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부정맥이 생기면서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방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그걸 잘 조절하셔야 되겠고 특히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정맥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협심증 환자들이랑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닐 때 이제 뭐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가슴이 뻐근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협심증의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하다가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한 번쯤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하는 방법은 뭐 결국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죠. 뭐. 덜 짜게 먹고. 네. 그게 중요하네요. 자, 딸기 80님이 부정맥이 있을 때 흉곽경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수술 치료가 가이드라인에 추가됐다. 이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저희는 도자 절제술은 이제 심장을 열지 아니하고 이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심장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나쁜 맥을 나쁜 그 구역을 이렇게 지진다면 저거는 이제 흉곽경을 통해서 바깥으로 밖에서, 심장 네. 바깥이네요. 바깥에서, 혈관 아니라 네. 바깥에서. 바깥에서 보통 이제 그 심방세동은 이제 이 폐정맥에서 그 나쁜 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나 이런 데를 밖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데 피부로 들어가는 네, 건데 이런 데 맞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네. 흉곽경으로 아니면 여기 이제 쇄골 여기 쇄골이 네.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서 이런 쪽으로 네, 들어간다. 네. 그래서 심장 밖에서 바깥에 이렇게, 접근해서 지진다. 네. 근데 그 방법도 곧잘 하나 보죠?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침술적이기 때문에 많이 아주 대중화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저거는 이제 또 그 심방세동 중에 발작성이나 이런 경우보다는 좀 진행된 지속성이라든가 좀 오래된 유병기간이 된 그런 그 부정 심방세동에서 저런 경우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같이 이제 안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쪽에 사는 걸 먼저 이제. 근데 제가 보더라도 안쪽으로 하는 게 그 좀 몸에 부담을 좀 덜 주는데 혈관으로 들어가서 네. 심장 안으로 가서 뭐 접근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저 흉곽경은 혈관이 아니고 실제로 피부를 하고 이 뭔가 네. 이 저 폐나 흉곽 안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공간으로 위해서는 이게 들어가면은 절개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절개도 있고 네. 찌르고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심장 바깥으로 간다는 건데 네. 실익이 좀 그렇긴 한데 뭔가 가이드라인에 추가됐다는 얘기는 저 방법으로 도움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는 네, 얘기네요. 좀 많이 이제 진행된 경우, 많이 진행된 경우. 부정맥이 많이 진행돼. 네, 그 심방세동이 이제 유병기간이 오래됐고 심방이 많이 크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저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막병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개용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같이 심방세동이 있을 때 같이 이제 밖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같이도 네, 가능하다. 네. 네. 근데 우리 딸기 80님은 그 방법이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빠르다고 들었대요. 그런가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흉곽경으로 왜냐하면 하는 거? 이 네. 다리 쪽, 저희 쪽에서 하는 게 그 도자술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주사 자국 정도다. 네.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뭔가 이 폐나 심장 쪽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해요. 뭐 찌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심도자술 이거는 이렇게 시술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바로 퇴원이 가능한가요? 한 달만 보통 입원을 있는데요.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입원은 해야죠. 이제 전날 입원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오전부터 이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끝나고 나서 간을 빼고 지혈을 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제 되도록이 입원하고 다음날 퇴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하루 더 보기도 하고 그때 다른데 뭐 이틀 이상 입원 하는 시술 일 없다. 끝나고 이틀 이상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하루나 이틀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조 증상이 있나요? 그 이 부정맥에 전조 증상이 따로 있지는 않겠네요. 뭐 이게 부정이 생겼을 때 바로 느끼는 생기는 건데, 느끼는 거지.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장은주님이 추울 때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느낌.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많이 찬다. 뭐 이런 거 부정맥이냐 물어보셨네요. 저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부정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다는 건 저랑 환자분이 간혹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계단 올라갈 때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괜찮다고. 이제 그러네. 그런 식으로. 계단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는데 숨이 찬다. 네. 이건 좀 심리적인, 네. 좀 예민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박사님, 부산 백스코에서 시민 건강 박람회 하는데 알고 있나요? 네. 예, 이건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거겠죠? 예, 잘 모릅니다만 저희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마주 준비하신 거 설명해 주세요. 네. 네. 부정맥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 뭐 고주파 전극도의 절제술, 삽입형 이식기가 있는데요. 뭐 부정맥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정맥 전문이랑 그 본인의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 같이 이제 상담가 이렇게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입으로 주로 먹는 약이죠? 네, 주로 이거는 빈맥인 경우에서만 해당되고 빨리 뛸 때. 네, 서맥은 이제 치료가 박동기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도 이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찾아서 고주파를 방출해서 이제 원인 조직을 이제 아예 그 기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몇몇 부정맥에서는 완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몇 가지 상심실성 빈맥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부정맥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삽입형 제세동기는 이제 급사의 원인이 되셨다. 그래서 좀 운이 좋게 나쁜 일을 이제 경험했지만 다행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구하신 분들은 2차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예전에 심근경색을 앓으셨거나 아니면 판막 질환이니까 여러 이유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이런 심실세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고위험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주치의와 상의해서 1차 예방으로 이제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삽입한 예. 모습이네요. 네.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이렇게. 예, 여기 똑같이 들어가서 이제 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나쁜 맥이 생기면 이쪽에서 전기가 이렇게 꽝 해서 이렇게 요건데 말이에요. 네. 요 안에 배터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자극을 주는 신호도 발생시키고, 네. 동시에 얘가 센서도 있나 보죠. 이렇게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는 걸 감지하나 보죠. 요 이제 심장에 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맥을 이제 계속 인식을 해서 기계가 다 이렇게 보내는군요. 보고 있는 그리고 저 도관 끝에서 이상 신호가 네. 감지가 되면 여기로 전달이 네.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뭐 부정맥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정맥과 제가 처음에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 부정 종류가 되게 많고 그 안에 또 뭐 원인이 다 다르고 또 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부정맥의 본인 그 진단명도 좀 알게 달라고 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약간 부정맥이 진단하기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을 좀 미리 알고 있어서 이제 진단 과정들이 조금 이제 절차가 좀 있다는 거 아시고 항상 그 담당 선생님과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또 별개로 그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판막 질환, 기타 이제 심근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급사에 혹시 본인이 위험에 해당되는지 않는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 1차적 예방을 위해서 제세동기 삽입을 이제 적응증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 본인 맥박을 이제 뭐 만지는 이제 맥을 촉지하는 이제 연습을 이제 해놓으시면 그 뭐 쏠쏠이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딸기 80님이 2,000원 후원해 주셨네요. 네. 선생님 강연이 좋으셨나 봐요. 돈을 주신 거예요, 저. 누구한테요? 저희한테. 놀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쓸게요. 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선생님 참 모범생이시네. 제가 딱 시간을 맞춰야 한다 그랬는데 너무 일찍 끝나셨네요. 아무튼. 자, 여쭙게요, 선생님.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역이나 뭐 공공장소에 제세동기 같은 걸 많이 비치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쓰는 게 옳습니까, 선생님?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에서 뭐 행사하는데 어떤 젊은 분이 쓰러졌는데 입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제세동기로 이제 돌아오겠다는 건데 또 많은 다른 전문가들은 그게 심장 쪽의 문제가 아니고 간질 아니냐, 속된 말로 뇌전증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 제세동기를 갖다 대는 게 올바른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게요. 요즘 그 AED라고 그래서 자동형 이제 제세동기를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들 하는데 그런 심폐소생들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깨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빨리 갖고 와서 패치를 해놓으면 얘가 그 환자의 맥을 잃습니다. 읽어요? 네, 그래서 그 전기 충격이 나가야 될 부정맥에서만 나가지 멀쩡한데 나가진 않는 거죠. 네, 그 나가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간질 환자였다라고 하면 나갈 이유가 없죠. 붙였으면 안 나가죠. 네. 그러니까 간질로 쓰러져 있고 맥박은 실제로 뛰는 거 아니에요. 심장은 네. 잘 뛰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거기다가 갖다 대도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한다. 네. 요즘 나온 게 그래요? 옛날 것도 그래요? 그 기계 자체가 원래부터 그랬어요? 제가 옛날 거를 몰라서 네. 여하튼 요즘은 다 이제 네.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약간의 보면 이제 누군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면 네. 심장이 멎었는지 정말 그때는 뭐 분초를 다투니까 그 제세동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119 오기 전까지. 네. 아니면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이거를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일반인들이 막 당황하고 그런데 심장 뛰는 거 체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갖다 붙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당황스럽다 이러면 심폐소생술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근데 그러니까 네. 제 질문은 이제 심장이 뛰는 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막 뛰고 있어요. 심장은 정상적으로. 네. 그럴 때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예. 게 패치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일반적으로 네, 배치된 배치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럼 그냥 갖다 대도 네. 된다. 예, 왜냐하면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한다. 예. 아, 그러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굳이 뭐 이렇게 체크할 필요 없이 일단 갖다 예, 안전하게 갖다 대시면 돼도 얘가 뛰고 있으면 얘가 전기 신호를 안 보낸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레일 뭐 이런 기차에 있는 그것도 AED니까 네. 다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우리 딸기 30님 작지만 더운데 하드 아이스크림 아까 2,000원 주신 게 이제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선생님 하나 사드려야겠네. 우리 끝나실 때나 사드리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건국대병원 심혈관센터 우리 권창희 선생님이시죠. 네, 네, 오늘 모시고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이제 그 카디올로지 순환기내과 교수님이고, 그러면 현재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뭔가 또 심장이 뭐 덜커덕거리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니면 갑자기 빨리 뛰거나 아니면 너무 느리게 뛰어서 핑하고 어지럽거나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바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부정맥을 전공으로 하는 분을 찾는 게 좋다. 네, 이왕이면 진료를 받으실 거면 이왕이면 이제 부정맥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전국에 이제 젊은 부정맥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전국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종합병원에는 부정맥 전문을 했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까운 병원에 이제 가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의 1 내지 2%가 오늘 주제 부정맥인데, 그분들 가운데 여기서 설명하신 뭐 이렇게 삽입형 뭐 제세동기나 뭐 고주파로 뭐 이렇게 절제하거나 이런 거 네. 치료가 필요 없는 부정맥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그럼 그 심방세동이 1, 2% 되기 때문에 저렇게 그 침습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네. 부정맥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이라고 한다라면 뭐 한 5%가 안 될 것 같은데 5% 10%?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네. 건 한 10% 내외다. 5% 그러면 나머지 한 95%의 부정맥은 비록 증세가 있어도 네, 약으로 하시거나 뭐 먹는 약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지내도 된다. 네네. 아,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다고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러면 가장 선생님이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부정맥은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심방세동. 심방세동, 네. 파르르 떠는 네. 심방세동. 그 심방세동 환자분들이 이제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까 나이 뭐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이제 항고 치료를 해야 되고 뭐 65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아니면 예전에 심근경색이나 혈관 질환 이런 것도 있어서 위험 인자들을 계산해서 그게 2점 이상 되는 분들은 연간 뇌졸중의 유병 발생률이 2%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적극적으로 꼭 금기가 없다라면 항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행히 최근에 좋은 좋은 네. 네. 약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와파린밖에 몰랐는데 네. 그 막 용량 계산하기 어렵고 까다로운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네. 선생님 혹시 이제 방송 보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추후에도 라이브가 아니고 저희가 방송 올리니까 뭐 몇 달 후에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에 저희가 댓글창이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가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질문이 쌓이는데 죄송한데 그걸 저희가 모아서 선생님께 좀 드리면 좀 바쁘시지만 짧게라고 또 좀 답변 좀 달아주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이해가 되지. 질문 오면 다 모아갖고 선생님께 좀 끝까지 좀 팬 서비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나중에라도 이제 병원으로 환자분이 오시면 이 비욘디 방송 보고 오면 좀 친절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방송 너무너무 컴팩트하고 또 군더더기가 없고 선생님처럼 오늘 또 이렇게 그냥 칼같이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도 처음 봤어요. 대개는 항상 시간이 막 모자라서 난리인데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선생님 너무 원칙주의자예요. 멋있어요. 그래서요. 네. 자, 원래 저희 다음 방송 모의고사 있죠. 우리 정우현 선생님, 또 이고은 선생님. 오늘은 또 오랜만에 미나림 선생님 세 분이 나와서 진행하시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30분 늦게 10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분 정도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부정맥 진단받은 분이나 또는 가족분들에게 하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현재 부정맥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이제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질문하시고 서로 좋은 정보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잘 관리되고 치료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라면 건국대병원 선생님 좀 찾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 지금 바닐라 코코님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뭘 물어보셨냐면 이 심장이 뛰고 막 불안해서 죽겠는데 이게 부정맥 때문인지 아니면은 공황장애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원분들한테 그런 두근거림이 있을 때 이제 심전도를 찍게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심전도나 이벤트 레코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있을 때 전원분들은 이제 딱 정상맥이 빨리 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의 증상은 실제로 이 맥박의 이상과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스트레스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원인이면 이제 정신과로 가야 되고 여기가 원인이면 선생님을 가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증세가 막 할 때 심장이 갖다 대는 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잠깐 까먹었는데 이벤트 레코드라는 거, 요만한 걸로 딱 피부에 갖다 대는 거, 막 느낌이 올 때, 그러면 그걸 해보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심전도가 딱 찍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은 막 불안하고 막 뛰고 그러는 거 같아서 딱 갖다 댔는데 아무것도 안 찍혀 나온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본인이 느끼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그쪽이 가능성이. 근데 이거를 페이스 레코더라는 걸 일일이 준비하기도 그런데 주관적으로 집에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그러면은 그냥 본인 맥을 재봐야겠죠. 1분 동안 몇 번 뛰는지라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1분 동안 뛰는 그 맥이 규칙적인지 아니면 불규칙한지 그런 것들도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심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정신 없겠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발작적으로 오니까 그래도 한번 재보라 이런 얘기시네요. 근데 아마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을까요? 통상적으로 공황장애가 높을까요? 아니면 부정맥이 높을까요? 공황장애 좀 높긴 하겠죠.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아요. 빈도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좀 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바닐라 코코님은 이제 선생님처럼 전문가를 심하게 자주 올 땐 찾으시는 게 방법이고, 저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면,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자낙스 같은 항불안제 있잖아요. 그 약을 갖고 있다가 막 증세가 나타날 때 딱 먹잖아요. 그걸로 싹 좋아지면 그럼 공황장애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좀 값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닐라 코코님 죽을 것만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공황장애인데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단 말이죠.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네. 자, 공황장애는 저희 비욘드에 또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지금까지 건국대병원 권창희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